안녕하세요. 통통 치는 차통의 김재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폭스바겐의 또 제타를 또 다뤄보겠습니다. 제타는 또 지난해 10월 출시됐을 때 또 아반떼와 비교되면서 많은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또 특히 아반떼를 살 수 있는 가격에 또 제타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초도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또 2021년형 모델이 나왔는데요. 또 직접 시승을 하면서 또 아반떼와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불필요한 장식보다는 평범한 인상입니다. 전면 그릴은 수평 라인이 강조됐습니다. 육각형 그릴은 4개의 크롬바로 이루어지는데 가운데 2개는 헤드라이트 하워징으로 이어집니다. LED가 그 선을 이어받으면서 앞부분을 감싸는 듯한 효과를 냅니다. 옆면을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이나 17인치 토네이도 휠은 차량의 다이내믹한 인상을 선사합니다. 후면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독수리의 부리가 연상되는 형태입니다. 스포일러는 차대 디자인에 일부러 통합되어 있는데 차량의 인상적인 너비를 강조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모습도 화려함보다는 실속이 느껴집니다. 폭스바겐의 다른 라인업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투존 클리마트로닉 시스템으로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앞좌석 통풍 시트가 전 트림에 적용됐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2개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옆쪽에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10개 컬러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신형 파사트에 최초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가 적용됐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은 시인성이 좋지만 화려한 그래픽이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신규 개발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탑재됐다고 하는데 주행을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510리터이고 2열을 폴딩하면 986리터로 늘어납니다. 제 생각보다 트렁크 용량은 커 보입니다. 또 이 폭스바겐 제타 또 본격적인 또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제타는요 이제 프리미엄 트림하고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승하는 이제 모델은 이제 프레스티지가 상위 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은 이제 블루 실크 메탈릭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블루 색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입고 있었던 그 재킷 색깔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색깔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대 마력은 150마력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좀 낮은 뭐 그런 수치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준중형 세단이고 또 아무래도 또 가격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데일리카라든가 뭐 출퇴근용으로는 또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디스플레이 민방위 재난 위험 경보가 계속 떠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근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차량 설정을 통해서 좀 이걸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타가 작년 10월에 출시돼가지고 그때 아마 한 2,500대 정도 초도 물량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제 아반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심도 높았거든. 저한테도 실제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거 어떠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2021년형 모델에는 조금 이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앞좌석에 통풍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이제 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썬루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쪽을 보니까 약간 이제 이쪽은 좀 운전자 쪽으로 조금 이제 이쪽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 보시면 좀 시인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보라색인 것 같아요, 이쪽.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탑재됐다고 했는데요. 근데 막상 순정 내비 써보니까 별로여가지고 그냥 여기 보시는 대로 애플 카플레이 그냥 구동시켰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니까 40km 탔는데요. 제가 처음 아까 시승 차량에 탔을 때가 한 16km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새 차고 제가 거의 처음으로 시승하는 기자가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게 좀 운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승차감은 아직 제가 뭐 많이 이제 운전을 안 했지만은 아반떼와 비교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충격은 좀 이제 올라오고요. 지금 저는 이제 춘천 지역으로 시승을 하고 있고요. 통행량이 별로 없고 또 길도 좀
좀 시원하게 있어서 좀 재밌게 또 주행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봄의 경치가 이제 또 보이니까요. 또 운전하는 그런 또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트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낮췄는데 잘 안 낮춰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룸밀러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절해서 조금 보이는데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가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각도가요, 이게 좁아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영역이 좀 다른 차에 비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주의를 해서 더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이드 미러는 좀 커졌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요,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뭐 편안하거나 안락한 느낌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이제 충격이 좀 크게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숙성은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80에서 90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뭐 이제 소음이면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진동은 이제 계속 좀 올라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이제 있어가지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살짝 넘어가니까 이제 주황색 같은 걸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스티어링 휠은 좀 가벼운 것 같고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실내 또 조명이나 이제 인테리어는 굉장히 좀 갑자기 빛이 좀 멋지고요.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무드 등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앰비언트는요, 이제 색상이 10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약간 좀 연하게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좀 소음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풍절음은 좀 많이 들린 것 같아요. 특히 터널이다 보니까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풍절음이 좀 많이 또 들리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타가 이제 프리미엄하고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차이 나는 게 아까 말한 이제 썬루프하고 이제 뒷좌석 이제 열선 시트 그리고 이 앞쪽 계기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약간 이제 전자식이고 프리미엄에 있는 거는 이제 예전에 그 아날로그 이제 그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볼보라든가 뭐 DS 이텐스를 탈 때 좀 상위 트림을 좀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사운드 시스템이 좀 달라진다거나 뭐 안전사양이 좀 더 들어간다거나 좀 상품성이 좀 크게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썬루프 같은 걸 잘 안 쓰니까 만약에 저는 차를 산다고 하면 썬루프는 이제 옵션에서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기판하고 이제 2열 뭐 열선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감안했을 때 과연 300만 원을 투자할까, 그건 약간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타의 또 재원을 보면요, 전장이 한 4700mm쯤 되고요, 전폭이 한 1800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제타가 이제 전장은 더 길고요, 전폭은 더 좁습니다. 휠 베이스도 좀 더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아반떼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뒷좌석은 제가 아까 앉았을 때 주먹 한 개 정도가 좀 여유있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아반떼가 좀 더 넓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향이 이게 제가 핸들을 돌렸다고 해서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조향 꺾이는 게 보이는데 다시 후진을 했을 때 뭔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타의 가격은요, 이제 프리미엄 트림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프레스티 트림이 한 3,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에서 이제 할인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타 같은 경우에도 일단 10% 이제 할인이 되고 보상 판매, 뭐 차량 반납해가지고 보상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 그게 최대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다 했을 때 이제 프리미엄 트림이 한 2,450만 원 정도,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이 2,75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반떼가 이제 수동에다가 깡통 모델이 1,500,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가장 이제 최상위 트림의 인스퍼레이션 했을 때가 한 2,430만 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썬루프하고 옵션 같은 거 넣으면은 2,500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얼추 비슷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제타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실제로도 또 화제가 많이 됐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내를 비교해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아반떼가 좀 더 이제 화려하고요. 특히 이제 제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내나 또 이제 외부 둘 다 좀 뭐랄까요, 좀 무난한 스타일, 약간 좀 정석적인 스타일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대신에 좀 질리지는 않는 이제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아반떼는 특히 이번에 또 신형 모델이 되면서 굉장히 또 멋지게 또 디자인이 좋다는 평가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한 2, 3위 정도 할 정도로 인기도 많고 약간 좀 대비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제 차량은 이제 한 2,750만 원이 되고 모든 이제 할인이 다 적용됐을 때, 그리고 이제 아반떼 풀옵션이 한 2,530만 원쯤 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되게 좀 고민되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반떼가 뭔가 기능도 좀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트리 이제 모델에서는 뭐 K3와 함께 거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타는 조금 더 비싸지만 이제 어떤 수입차라는 그런 이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 살 수 있는 가격에 수입차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입차 모델도 이렇게 좀 별로 잘 뭐죠, 무명 어떤 브랜드도 아니고, 또 폭스바겐이면 뭐 굉장히 또 잘 나가는 브랜드고, 그러니까 작년도 4위였고 올해도 2월까지는 이제 수입차 4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많이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제가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사야 된다는 상황에 처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2018년 아마 하반기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우디 A3도 당시에 이제 아반떼하고 비슷한 가격에 정말 특가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30%인가 아마 할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엄청난 관심이 있었고, 저도 이제 취재한다고 딜러분한테 좀 컨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물량이 많이 안 풀려가지고 정말 길거리에서 보기도 힘들었고요. 그거 계약했다는 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이제 다른 이제 동료 선후배 자동차 기자들하고 전설의 차라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준중형 이제 세단 시장을 보면요, 아반떼가 가장 잘 나가고 K3는 어떻게 보면 인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루즈가 단종되면서 두 차종 말고는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또 제타가 가세하면은 또 우리나라 또 준중형 시장에서 또 다양화가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티구안 시승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수입차 대중화 이걸 목표로 굉장히 이제 좀 할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이제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온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프레스 트림이나 프로모션은 현금 결제했을 때 한 18%까지 할인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파이낸셜 같은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이용했을 때는 20%까지 되는데, 프레스 트림이 5,800만 원이니까 거기서 뭐 한 18%면은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5,800만 원짜리가 한 4,600까지 되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수입체 대중화를 이제 나선다는 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은 지금 타고 있는 이제 제타를 제외하고는 다 디젤 모델입니다. 파사트라든가 아까 말한 뭐 티구안이나 아테온 아니면 뭐 티로, 그런 대다수의 차량들이 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디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그때 이제 행사에서도 그런 이제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디젤 모델로만 들어오니까 한국 시장에 이제 디젤만 파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제타를 빼고는 좀 디젤 모델로 됐다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언덕지역은 올라갔는데요, 생각보다는 뭐 무난하게 올라갔는데 약간 이제 좀 소리가 높아지네요. RPM이 좀 높아지고 그런 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만 또 이 썬루프가 있는데요. 한번 열고 닫아 보겠습니다. 열 때는요, 이게 한 번만 살짝 눌러도 되더라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대신 닫을 때는 이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 눌러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열고 닫아봤습니다. 또 폭스바겐 제타 또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아반떼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요. 저도 또 주행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두 모델 간의 또 장단점도 분명하고요. 또 어느 한쪽을 좀 들어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42km를 주행을 해서 연비가 14.1이 나왔는데요. 이제 복합 연비 이제 13.4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가 이제 원래 16km 밖에 주행 안 한 신차였는데 제가 오늘 또 시승을 하면서 158km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타의 어떤 장단점에서 많이 좀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의미 있는 시승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유스토마토 김지영이었습니다.